25년 3월 고2 모의고사 금환기봉이라는 고전산문 시작해볼게. 여러 신하들이 나와 살펴보니 두 글의 문체가, 글이 두 개야. 그 문체가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쌍의 주옥 같고 비단 같은 문장이었다. 두 글이 다 주옥 같고 비단 같이 너무 잘 쓴 문장이었어 하면서 비유적 표현으로 문장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두 글을 가지고 글의 지금 장원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야. 1등. 그런데 어느 하나 고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랬을 때 두 글을 우리는 막상막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이건 좀 쉬운 말이고 난영난제라는 말도 있거든. 사자성어야. 형이랑 아우 중 누가 더 뛰어난지 가리기 어렵다 이런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막상막하일 때 난영난제 이런 말도 쓰니까 같이 좀 알아둘게. 신하들이 감히 우열을 정하지 못하자 좌승상 최후가 아뢰었다. 최후라는 사람이 이제 말한 거야. 이 두 글은 실로 고하가 없사오니, 얘들아, 고 높을 고, 하 아래하, 높고 낮음이 없사오니 둘 모두를 불러서 폐하 앞에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둘을 다 불러. 그런 다음에 임금 앞에서 비교한 후에 한 명을 뽑자 이렇게 얘기했어. 임금이 옳게 여겨서 이름을 부르게 하니 하나는 하남 벽도촌 김희경으로, 김희경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네. 아버지는 평장 김정이요 하면서 아빠 이름은 김정, 김정의 아들 김희경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청주의 장수정으로 아버지는 이부상서 장자영이었다. 장수정의 아버지는 장자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설명했어. 임금이 만면의 희색이 가득한 채로 임금의 만면, 얼굴 전체에 깊은 빛, 희색, 깊은 빛이 가득한 채로 김정을 돌아보니 김정이 누군데? 여기 김정 있었잖아. 그러니까 김정이 이제 벼슬 하고 있으니까 김정 네 아들이구나 이런 눈빛으로 딱 돌아보니까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해서 너 훌륭한 나의 신하의 아들이 여기서 또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야. 한편 장선빙, 얘들아 이 사람이 누굴지 좀 생각해야 돼.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뭐라고 결심했냐면 내가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얘들아 요거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남장 모티프라고 하지. 사실은 여자잖아.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세상 살아가면서 남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럼 이 장선빙은 사실 여자였던 거네, 여자. 남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멀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으나 그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이 지금 장선빙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급제 하면은 장원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은 위로는 아버지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장원급제 하고 싶은 이유 1번 뭐야? 아버지의 원통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애를 찾아서 보통은 걔를 죽여주지, 그지? 그런 식으로 원수를 갚지. 그리고 2번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니 과거급제에서 벼슬하면 이름을 후세에 전하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성취인 거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싶은 거야.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보리라.
하고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 응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네. 김희경은 여기 나왔고 여기 자기가 그럼 누구야? 장수정. 아, 그럼 장선빙이 누군 거야? 장수정인 거야. 이름을 바꿔서 낸 거지. 자기 이름 말고 장수정이라고 이름을 낸 거야. 지금 남자로 살고 있으니까. 자, 이해됐지? 장수정 하면 이제 장선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생각하였다. 장자영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줬잖아. 그치? 이부상서 장자영 이렇게. 근데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김희경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상서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장상서가 여기서 장자영인 거야.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장상서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말을 안 믿었는데 또 들은 거야. 그래서 그럼 아들이 있는 거구나. 원래 아들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장소전은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하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고 의심한 거야. 자, 여기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김희경 있잖아. 김희경 남자잖아. 김희경이 원래 장소저랑 약혼한 관계였던 거야. 그럼 여기서 장소저는 누구냐면 장선빙이겠지. 그치? 원래 이제 여자니까. 그러니까 장소저 아버지가 장자영이잖아. 그리고 김희경 아버지는 여기서 김정이고, 그래서 장자영에게는 딸이 있다 라고 장소저랑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야. 장소저랑 저 딸 혼자예요. 아들 없어요. 저희 집에 저 혼자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장자영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이상한데? 아들 없는데? 장소저 자기 혼자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장자영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있나? 아들이 있었나? 근데 왜 장소저 나에게 혼자라고 얘기한 거야? 나 속인 건가? 이렇게 의심한 거야. 그러면서 이름이 그냥 같은 건가? 하고 의심하면서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 한 소년이 누구야? 장수정 혹은 똑같은 인물이니까 장선빙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봤더니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놀라움과 기쁨. 왜냐면 봤더니 얼굴이 곱고 품격도 뛰어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님 앞에 이르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는 없는 법.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하나는 옥이고 하나는 진주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옥하고 진주는 누구를 비유하는지 보이지? 그치? 김희경이랑 장수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당신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얘도 비유네. 계속 비유하는 거 보이지?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거스르지 않습니다. 서리정 말하기. 표현법도 좀 알아야 돼 얘들아. 비유, 서리 이런 거 보일 거야. 계속 보자. 중략줄거리. 임금이 위양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선빙을 사위로 삼으려 하자
장선빙은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 올린다. 항상 이런 식으로 위기가 오지. 장선빙이 이제 너무 큰 공을 세우니까 야, 너 내 딸이랑 결혼해 라고 했더니 사실은 제가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성임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됐어. 임금이 좌우에 명하여 지필묵을 가져오게 한 후 답을 내렸다. 지금 이 장선빙이 글을 쓰니까 거기에 대한 답장을 임금이 쓰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답장이야.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경이 누군데? 장선빙이지. 경의 표, 경의 글을 받아보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당연히 놀랍지.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의아한 마음. 놀랍고 의아한 마음, 둘 다 놀라운 거지. 이 마음을 어찌다 적을 수 있겠는가. 나 너무 놀랐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청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이 그렇게 된 거여서 이런 거잖아.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청하겠니? 즉, 네가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한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이해해 주는 거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남자인 척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주는 거지. 내가 경의 재주를 사랑하여, 장선빙의 재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두터운 인연 뭐였어? 사위를 삼고자 한 거잖아. 사위를 삼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여, 네가 여자라고 해서 뜻은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자기가 뜻도 못 이뤘는데, 그러니까 사위도 못 맺었는데 심지어 신하조차도 잃게 돼버린 상황인 거야. 이제 여자라고 말해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신하를 잃게 됐다라는 것은 지금 장선빙이 벼슬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인 거지. 벼슬에서 물러나려는 상황. 여자니까 이제 벼슬 못하겠습니다. 저 벼슬 안 하겠습니다. 죄를 물어주고 뭐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슬프다는 거지.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거 안타까움이라고 봐도 되겠지. 계속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거든. 그래서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주석 같은 신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내가 경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 내가 장선빙 너를 얻은 후에 군신 관계와 부자의 정까지 겸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신하로도 생각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아들처럼도 생각했어. 그래서 태자나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봐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그리워하였다. 널 하루라도 못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뭘 잘못해서 얘가 안 오나 하고 너무너무 그리워했다라는 거야. 엄청 각별하게 생각한 거지. 이제 표를 보니, 너의 글을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군신의 정이 왜 없어지는 거야? 이제 벼슬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벼슬을 안 하게 되니까.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슬퍼 안 슬퍼? 슬프다. 서리적 표현이지. 너무 슬프다. 경의 말이 옳지만, 너의 말이 옳아. 하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네 말이 옳기는 옳다. 하지만, 그러니까 옳다라는 게 너가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맞긴 맞다. 여자니까. 하지만 너의 공을 저버리는 것이 나로선 덕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야. 너의 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병부상서 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아 거두지만, 너의 말대로 병부상서 자리는 거둘게. 그러니까 너의 말이 옳아서 병부상서 자리는 거두지만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두어 경의 공에 감사를 표한다. 내가 너의 공을 저버릴 수 없어서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둘게. 병부상서 자리랑 태학사 자리 중에서 병부상서는 그만하고 태학사는 그냥 해. 여자지만 태학사는 그대로 하거라. 이렇게. 비록 벼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매달 초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조회는 하도록 하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와 보고 싶으니까.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금의 답변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장선빙이 답을 받아보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하였다. 아, 죄송합니다. 저 태학사 자리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벼슬을 일단 사양했어. 얘들아, 내용 중요해. 태학사 자리는 그대로 주었지만 그거 듣고서는 장선빙이 거절한 거야. 사양. 임금이 듣지 않고, 임금이 그걸 안 듣고 내시에게 명해서 장선빙에게 태학사의 관을 주라고 했더니 장선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하면서 사양했다가 받아든 거야. 순서를 알면 돼.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감사의 의미겠지. 궐문을 나와서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사당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가서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얘들아,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은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얘는 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남자에서 여자로. 늠름했던 남자가 요조숙녀로 바뀌니 온 집안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특이하게도 생각하였다. 장선빙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얘들아 슬프겠지. 왜 슬플 것 같아? 그동안 어쨌든 남자로서 남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올라가 있었잖아. 이제 그걸 싹 다 잃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설랑과 영춘이 위로해줬어. 그래서 울음을 그쳤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날 임금이 장선빙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선빙이 집에 가서 막 울고 있을 때 임금은 신하들한테 이 얘기를 다 해줬어.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이 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었다. 너무 놀란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 남잔 줄 알았던 애가 여자니까 당연히 놀랬는데, 그럼 이제 장선빙이 장수정이 아니라 장선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놀란 이유에는 예전에 자신과 약혼한 장소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놀란 거야. 자신과 약혼한 장소저임을 알게 됨. 그래서 이렇게 더 놀래. 기운이 빠져서 멍하게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자기 집으로 왔어. 김정과 최씨는 중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정은 김희경 아버지, 최씨는 어머니. 맞지?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는 소매 속에서 표를 꺼내 펼치며 장선빙의 일을 자세히 말하자 김정이 표를 보고는 놀라고 감탄하며 반응. 이제 김희경의 아버지가 놀라고 감탄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감탄하냐면 봐봐.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단 말인가, 화려할 수 있단 말인가, 웅장할 수 있단 말인가 감탄하는 거야. 여자임에도 그렇게 그 적을 다 물리친 모습을 감탄해. 붓을 들어 문장을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어도, 그치?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 적장을 벤 여자는 만고에 없었다. 여자로서 적장을 벨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했어.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기특하다 하면서 경탄하여 마지 않으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탐복하였다. 최 씨는 더욱 칭찬하며 말하였다. 이제 어머니가 장소저의 행동이여 규중 여자로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래? 하면서 대단해 하고 감탄해. 김희경의 엄마 아빠의 반응,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니 하면서 예찬하는 거야.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이 김희경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제 김희경한테 말한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김정하고 최 씨가 장소저라는 걸 이제 안 거잖아. 장소저가 김희경이랑 이제 약혼했던 사이인 거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소저는 이렇게 얘기해.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에 이미 너와의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임금께 올린 표에 너와의 혼약을 적었다? 너가 누군데? 김희경과 혼약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라고 표 안에 내용이 있었던 거야. 표의 내용에 이게 있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면 돼. 그런데 그 표의 내용에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옛날에 약속은 했지만 지금은 수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썼겠지. 알겠지?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너가 누군데? 아들 김희경. 이게 너의 어떤 문제가 될 것만 같다. 난처한 일이 될 것 같다. 네가 이제 옥란을 취하고, 너 옥란이랑 결혼했잖아. 벌써 부인이 있어. 그리고 명월공주와도 연을 맺었으니 명월공주랑 혼인을 약속한 상황이잖아. 얘들아, 뭐 부인 여러 명 있는 거 옛날에 뻔하지. 괜찮지? 너무 놀라지 말고. 옥란이랑은 결혼을 했고 이제 명월공주랑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장소저를, 거기다 장소저까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생각에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빈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약속이 뭔데? 혼약이지. 표에 썼으니까 아셨으니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빈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얘들아, 이 말이 뭐냐면 임금이 장선빈을 되게 예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미 알았는데 명월공주가 있다고 해서 장선빈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선빈하고 김희경하고 결혼할 수 있게끔 임금이 해줄 것 같다는 거지.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리도 만무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장선빈에게. 장선빈이 나랑 지금, 그러니까 김희경이랑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할 리도 없습니다. 임금님은 어질고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신하의 정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만한 어질고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명월공주와의 약속을 취소하게 해 주시고 장선빈과 나의 결혼을 하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임금님의 어질고 밝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희경의 말 자체가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내용 됐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 35번이야,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임금은 장선빙이 신하가 된 후 그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꼈다. 아까 얘기했었지. 군신의 정도 있었지만 부자의 정도 있었다. 이렇게. 2번. 신하들은 김희경과 장선빙 두 사람을 모두 쓰겠다라는 임금의 뜻에 따랐다. 맞고. 3번. 김희경은 자신과 장선빙의 약속을 임금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빙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할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4번. 장선빙은 사당으로 가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한 후 임금이 내린 답을 받았다. 얘들아, 요거 틀렸지? 선후관계 바뀐 거 알겠어? 답을 받은 후에 사당으로 갔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 바뀐 선지 잘 나오니까 순서 잘 알아야 돼. 5번. 최후는 김희경과 장선빙이 쓴 문장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자 둘을 임금 앞에 부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최후라는 사람이었어. 36번. 표. 그 장선빙이 올린 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설랑에게 장선빙에 대한 반감을 일으켰다. 반감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누명하고도 상관이 없었고, 김정에게 김희경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유발하였다. 요게 많지 얘들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장소저가 이제 정체를 밝혔는데 너와의 혼양을 적었잖아. 그러니까 너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 하면서 걱정한 거야. 자식 걱정을 한 거지.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 임금으로 하여금 옥란과 명월공주의 이해관계. 얘네들은 아무런 이해관계 조정할 게 없는데 옥란이는 원래 부인이었고 명월공주랑은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돼 있었으니까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었어. 5번. 장선빙에게 임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 얘네 관계 되게 좋았었지. 그래서 36번에 3번이고 37번. A, B에서 김희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A가 뭐냐면 여기야. 과거에 참여했을 때 그 자기 이름이랑 김희경이었다. 근데 지금 잠깐 착각했어. 지금 장수정 입장이지.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장수정과 김희경이었다 하면서 김희경 또한 그 소리를 듣고 뭐지? 장소저에게 장자영의 아들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하는 부분인 거야. 그 부분이야. 그럼 볼게. 김희경의 입장이니까 A부터 쭉 보자. A에서는 과거의 일을 회상했었지? 과거의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2번.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아니지.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김희경 입장에서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낸 적은 없어. A에서는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알고 있던 사실? 이상하다? 아들 없었는데? 의문 갖는 거 맞지? 5번. 타인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니지. 장수정 걸어올 때 되게 멋있게 보였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B야. B는 이 부분이네. 표를 보여주니까 김희경이 이 표를 보고 가슴이 철렁한 거. 장소저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자, 볼게. 미래의 일을 예상한다. 여기선 딱히 예상하는 게 없고. 타인의 허물을 지적한다. 허물 지적 없고. 상대의 행동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희경 입장에서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상대 김정? 아버지? 아버지의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딱히 보인 건 없거든.
4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이건 맞지? 여자라는 사실, 얘가 장소저였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것. 답 4번이네. 5번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 평가 아니겠지? 그래서 37에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지막이야. 38번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읽어야 돼. 금환기봉에서 장선빙은 관직이나 지위와 같은 개인적 성취를 얻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복을 한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장선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성별이 밝혀진 후 지위를 일부 환수당하고 요거 맞지?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인다. 어렵지 않은 말이네. 자, 1번. 남복을 입고 과거에 참여한 것에서 개인적 성취와 개인적인 입신양명과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 원수 갚는 거. 이 두 가지 나왔었지. 그래서 행동한다. 맞고. 2번. 죄를 청하면서도 김희경과의 혼약을 적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거 표의 내용이잖아.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청하면서도 자기가 김희경하고 예전에 약속했었다. 혼약을 했었다 라는 것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이룬 장선빈. 얘들아 요거 틀리지? 개인적 성취를 이룬 것은 그 벼슬한 것 얘기해야겠지. 매칭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병부상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서 일부 환수되는 거 맞지? 병부상서에서는 물러나고 하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 자, 일부 환수. 태학사 자리를 유지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에서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는 게 태학사 자리 유지한 거야. 그러면서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는 거 여자로 옷 입는 것 맞지? 5번 어찌 그리 장려하냐 만고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모습 맞겠지. 그래서 2번 해주면 돼. 이런 보기 문제는 늘 매칭 문제가 나오지 어느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게 제대로 매칭이 됐는지를 꼭 물어보거든. 그것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 고전소설이 이제 쉬운 편이어서 좀 짧게 끝났어. 내용 잘 이해해서 공부하도록 하자.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